미국이 자랑하는 무인기 리퍼와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충돌해 무인기 리퍼가 추락하는 냉전 이후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대립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경지대 크림반도 서쪽인 흑해 상공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군 당국에 따르면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공군의 MQ-9 리퍼 드론 근처로 갑자기 러시아의 수호위 27 두 대가 다가왔습니다. 전투기들은 드론에 접근한 상태로 30-40분간 주변을 선회하면서 드론 위로 연료를 뿌려대는 등 위협을 가했고 결국 오전 7시 3분쯤 수호위 27 한 대가 리퍼에 부딪힌 기체를 비롯해 러시아 측 전투기 두 대도 손상을 입고 추락할 뻔했으나 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퍼는 일반 드론 비행기와 달리 날개 폭이 20m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등 정밀 타격 무기 장착도 가능하며 가격도 대당 3,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은 국제공역 비행에 대한 러시아의 무모한 근저 위협 비행이라며 비난하는 반면 러시아는 자국이 지정한 출입금지 구역이 침범된 데에 따른 대응으로 전투기를 출동시켰으나 실제 충돌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투기들이 드론과 충돌하지 않았다며 미국 무인기가 날카로운 기동을 한 탓에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얼마 후 수면에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필요할 경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까지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미국 언론은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 간 대치가 직접적인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도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국무부에 초치된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우리는 이번 사건을 도발로 보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대립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관도 러시아가 국제공역에서 미국의 자산 근처를 비행할 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찬성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 환자용 인슐린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라고 대형 제약사들에게 명령한 일입니다. 다음 대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며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했던 제약사들의 약값 인하 압력을 따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책인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이런 바이든 정부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국적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에서 시판하는 일부 인슐린 제품 가격을 최대 75%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인슐린 가격, 미국에서는 다른 약값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상상할 수 없이 비쌉니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한 달에 당뇨병 환자 1인당 인슐린 값으로 2,000달러, 하나로 약 250만 달러를 감당해내야 할 정도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번 가격 인하로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현재 558.83달러인 5팩짜리 인슐린 주사 제품인 노보로그의 가격을 139.71달러로 75%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슐린 제품인 노보린과 레베미어 가격도 65% 인하하고 브랜드명 없이 판매되는 인슐린의 가격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라이 릴리도 이달 초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인슐린 제품인 휴마로그와 휴물린 가격을 오는 4분기부터 70%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65세 노년층이 가입된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인슐린 구매 월 35달러 이하만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에 더해 인슐린 제품 구매에 들어가는 국민들의 본인 부담금을 월 35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인슐린 밸류 프로그램을 민간보험 가입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보 노디스크와 릴리 등을 포함한 주요 제약사들은 2010년대 들어 인슐린 가격을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없거나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은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정치권이 가격 인하를 압박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메디케어 가입자뿐만 아니라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가격을 월 35달러 이하로 낮추라고 공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은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악화되면서 크레딧 스위스 CS 주가가 수요일 사상 최저치로 폭락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동부 시간 오후 2시경 주당 2달러대로 20%가량 하락했습니다.
CS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내셔널 은행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에 더 이상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에 따라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CS 주식이 20% 가까이 하락했고 시티그룹이 5%,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는 각각 3%,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 하락했습니다. SPDR 펀드는 3.6%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레디트 스위스의 최대 투자자인 사우디 국립은행은 수요일 더 이상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위스 대출 기관이 이번 주 초 2021년과 2022년에 대해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에서 특정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고 말한 이후 나온 겁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붕괴하면서 금융 부분의 위기가 지역 은행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두 은행 모두 지난 12개월 동안 연준이 8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부실한 경영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요일에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대형 은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엔다의 수석시장 분석가인 에드워드 모야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은행 혼란이 실제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소규모 은행들이 예금자 인출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유동성 보존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총 수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은행 대출 기준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으로 인해 여타 중소기업 은행 하향 조정 검토까지 돌면서 은행 예금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고객의 뱅크런으로 급하게 국채와 기타 유가 증권을 손실을 입으며 매각했었습니다. 미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두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고 은행권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는데요. CBS 뉴스에서 고객의 돈은 안전한가, 은행 파산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해놨습니다. 먼저 내 예치금은 보호되는가입니다. 25만 달러까지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에 의해 보장되고 거의 모든 은행들은 FDIC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의 자금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용하는 은행이 문을 닫는 것이 걱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은행의 주가, 분기별과 연간 보고서 등을 주시해 주식 공모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거나 더 많은 주식을 팔려고 한다면 은행이 곤경에 처했다라는 명백한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재무분석가 그렉 맥브리드에 따르면 은행에 25만 달러 이상이 있는 부분은 배우자와 공동계좌를 개설해 각 최대 50만 달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각자 개인 계좌를 갖고 거기서 공동계좌를 갖고 있으면 은행에서 100만 달러를 보호할 수 있어 예치금을 분산하길 조언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혼란 속에서 전문가들은 특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 이용자라면 현금 인출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15일 K나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